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업기획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모빌리티는 사전적으로 이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동이 주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모빌리티 산업은 이동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공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다가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인 소비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거래 혹은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내용들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공유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공유 경제 속에서도 자동차라는 혹은 이동이라는 가치가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인지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동이라는 인식이 많이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대한 가치들이 얼마만큼 고객들한테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산업과 이동의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 산업, 서비스 산업, 그리고 플랫폼 산업입니다. 제조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킥보드, UAM, 더불어 자전거 같은 다양한 이동 수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동 수단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동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국엔 이동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혹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모빌리티 산업 서비스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택시 서비스, 택시 호출하는 형태도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연결하는 형태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 산업도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디바이스는 이동 수단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수단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미래에는 자율주행과 UAM이 가장 주목받는 수단 혹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자율주행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UAM,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UAM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AM이 현재 항공기에서 축소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짧은 구간,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형태에 대한 UAM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UAM은 저고도 공간에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동 수단이 발달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의 완화에 대한 니즈들이 컸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km의 이동 거리를 가기 위해서 고객들은 혹은 소비자들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UAM이 들어온다면 이 이동의 시간들은 10분 내로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시의 과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적으로 해소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형태로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 혹은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근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시를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택시를 부를 때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카카오 모빌리티에 카카오 T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는 길거리에 나가야 택시를 부를 수 있던 접근성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끔 되었고, 그리고 그 택시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예측성도 5분 뒤에 오는지 10분 뒤에 오는지에 대한 예측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용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그 시간만큼 다른 형태에 대한 일을 하거나 혹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혹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변화는 결국에는 그 이동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에 맞는 형태의 공간 구조,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되고 있는 내용들이 차가 없는 거리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 거리에서는 차가 이동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이동 수단들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도시 공간들이 변화는 삶에 대한 내용들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가 없는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그 이동에 대한 걷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에 대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녹색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이동 방식이 존재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의 변화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사물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이다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거나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을 인식을 하기 위한 장비나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혹은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인식된 사물을 이제 인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사진을 찍거나 라이다가 자동차를 인식을 했으면 그걸 자동차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혹은 이걸 사람이다 혹은 자전거다라고 인지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 기술로 학습을 통해서 이 사물이 자동차다, 사람이다 혹은 자전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기술을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전동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통해서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가 굴러갔다라고 보면 향후에는 전동화를 통해서 자동차가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배터리 기술과 그리고 모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은 결국에는 화학적으로 그 기술을 좀 고도화시켜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모터에 대한 기술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자동차가 보통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터도 10년 이상의 내구성과 그리고 경고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은 연결과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과 통신 기술은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연동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동차가 혼자서 스스로 이동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통신, 다양한 형태에 대한 교통 인프라와 연결되면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내용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나 내용들이 조금 많이 필요한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나 혹은 재활용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단순하게 지금처럼 자동차가 폐차가 될 때 배터리대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다양한 그 소재들 들어가는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좀 오래 쓸 수 있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이해와 그리고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관계자들과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적인 전략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산업과 좀 다른 형태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제품만 만들고 서비스만 제공하고 연결만 하는 형태에 대한 분절된 형태에 대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연결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대한 융합적인 산업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두 산업 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상대방과 쉽게 대화할 수 있고 융화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자기만의 주장을 펼치거나 혹은 이끌어가는 형태로는 산업에서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산업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소프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자동차를 만들거나 혹은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나 모빌리티 제품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가 조금 사전에 정해지면 이런 것들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산업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많이 배양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러한 산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